안녕하세요. 3월 2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집중된 가운데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고조되면서 하락했던 미증시와 더불어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 이후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이 심화되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장중 SK하이닉스는 4%대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여타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1% 가까이 약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13%대 급락했고 하나그룹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으나 달러원 환율은 5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는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을 견인한 가운데 코스피가 3% 가까이 상승했고 반면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면서 양시장 간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언급에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못 박았으나 유연성은 있을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폭이 제한되었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된 보잉은 3%대 상승한 반면 경쟁사인 로키드마트는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부재했던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영국 히드로공항이 정전으로 폐쇄되면서 여행과 레저 업종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복되는 트럼프 관세 피로감 속에 지난주 다우지수는 3주 만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코스피는 3주 연속 상승했는데 다만 상호 관세 부과가 임박함에 따라 경계심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28일 미국 PCE를 비롯해 지표가 다수 대기하고 있고 국내는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관망세 연장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언급으로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미국 주택 시장이 주는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혁 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셋과 해외 주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미국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을 상당히 상회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주택 시장이 주는 신호와 정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주택 시장은 지금 꽤 적정 온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할 거라는 기대 역시도 저희는 조금 낮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요. 6월 기존주택 매매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는데 시장이 굉장히 주택시장이 뜨거운 건 아닙니다. 막 뜨겁지도 않은데 더 약해지지도 않고 안정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경제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주택가치는 지난 1년 동안 1.3조 달러 증가했다는 게 NAR의 평가이고요. 가계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월 기존 주택 매매가 나온 김에 주택시장이 주는 신호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모기지 차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다가 작년 4분기에 반등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춘 효과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장기 금리가 더 내려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모기지를 저금리 모기지로 차환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이사 등의 이유 때문에 저금리 모기지를 고금리 모기지로 차환하는 수요가 훨씬 더 꾸준합니다. 그래서 주택 보유자의 평균 모기지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데 대표 고정금리 대출인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오르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매매가 426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흐름이 마무리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건 분명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뜨거워진다면 다시 수요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해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낮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기준 금리 인하 효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김일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기후 리스크의 금융 안정성의 영향과 EU의 철강 금속 산업 행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리스크의 금융 안정성 관련 사항입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기후 스트레스라고 하면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즉 국내 17개 은행과 보험사들 중에서 이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17개 은행 중 7개 은행이 최소 자본 비율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보험사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및 부동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 손실이 중요한 리스크로 계량화가 되었고요. 특히나 그 자연재해 증가 관련 풍수에 관련 보험 손실 확대 위험이 주목해야 될 리스크로 분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업종뿐만이 아니라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즉 최근 들어서 안티 ESG 영향이 이제 주요 화두로는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은행 업종 및 보험 업종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EU가 발표한 철강 금속 산업 행동 계획인데요. 일단은 자국 산업화 활성화 정책의 탈탄소화라는 방향성을 접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즉 무역 관련해서 관세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벽을 세울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단으로서 탈탄소 규제를 조화를 하는 정책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철강, 알루미늄 같은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이제 확대를 한 한편 용해, 주조 같은 이쪽 그 금속 관련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기후 정책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하나 도입하면서 세 가지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EU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ESG가 단순히 기존의 정책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자국 중심주의의 수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기후 관련한 이슈들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그 공동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후 리스크가 새로운 금융시장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고탄소 업종 익스포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집중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이제 분산한 기관. 세 번째는 전환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그 소형 모듈 원자로죠. SMR 관련해서 미국 탐방 관련다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SMR 관련한 자료들을 시리즈로 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자료로는 미국에서 SMR을 개발하고 있는 4개 기업 개발사 4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기업의 탐방기를 담았습니다. 회사들이 비상장이 많아서 저희가 미팅을 잡는 데만 한 2달 정도 소요됐던 프로젝트고요. 내용 자체가 전체 한 10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내용이어서 보시면 좀 모호했던 SMR에 대한 개발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SMR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고요.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서 한국 기업인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관심 종목으로 BHI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탐방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20여 종 이상의 SMR 노형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데다가 3.5세대 경수로 기반의 3.5세대 SMR과 혁신형 4세대 노형이 모두 다 균형 있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 표시를 해놨고요. 탐방에서 얻은 시사점은 일단은 SMR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더 경제적인 원전을 만들려는 원전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떠나 있는 수준이고 실제 배치 시점을 논할 수 있는 수준에 드러났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시기 동안 다수의 SMR 배치가 미국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SMR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초도 후기, First of a Kind 배치인데 실제로 회사들은 이미 다수 호기, Nth of a Kind 프로젝트의 설치, 확장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소기 확장 전략에서 성공 여부는 각 개발사가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공급망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투자 전략은 초기 호기 및 향후 확장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SMR의 개발사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투자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5세대 경수로 기반 SMR 개발사 홀텍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건설, 3.5세대 및 4세대 SMR 개발사에서 모두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저희가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희 애널리스트가 3월 10일과 3월 14일에 걸쳐서 미국 SMR 개발사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0여 종 이상의 SMR 노역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SMR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존 경수로 기반의 3.5세대 SMR과 혁신형 4세대 노형이 균형 있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탐방이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SMR 공급망 핵심 플레이어에 투자자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 그 국내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로는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해당 분야 최선호주로, 그리고 DLENC, 삼성물산, BHI를 관심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3월 KB팝 먼슬리 3월 엔터테인먼트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주요 엔터와 레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서클 차트 탑100 판매량은 698만 장을 기록하면서 전월과 전년 동기 모두 증가했습니다. 아이브와 제로베이스원, 플레이브 등 비상장 엔터사 아티스트들 앨범 판매량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는데요. 상장사 중에서는 SM이 총 61만 장을 판매했는데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싱글 1집이 41만 장 판매되면서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월 앨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일본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탄탄한 일본 팬덤을 보유한 제로베이스원과 아이브의 신보 발매 영향이 컸습니다. 음원의 경우 BTS의 스포티파이 리스너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지민과 제이홉의 솔로 활동에 따른 영향입니다. 콘서트의 경우 3월 중에는 BTS 제이홉의 첫 솔로 월드 투어와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첫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SM이 디어유의 지분 11.4%를 추가 취득하면서 기존 종속회사로 편입되었던 것이 연결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서 양사의 사업적 결합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OTT의 경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이 개막을 시작하면서 전체 미디어 생태계에서 스포츠 콘텐츠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티빙의 경우 프로야구 시범 경기 개막이 시작되면서 트래픽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광고는 1분기 비수기를 넘어서 2분기 성수기에 들어가면서 광고주들의 집행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경우 1월달 명절 투수의 전월의 높은 기저 속 일본 관련 지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파라다이스와 GKL의 드롭액은 전월 대비 각각 9.3% 그리고 2.1% 감소했는데요. 양사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영업일수와 1월 명절 특수의 높은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VIP 드롭백 하락 방어에 실패한 파라다이스가 드롭백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파라다이스의 낙폭이 GKL의 낙폭보다 적었는데요. 이는 홀드율 영향으로 보입니다. 홀드율은 파라다이스가 13.4%, GKL이 12.4%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으로는 2월 월간 KRX 미디어 엔터 수익률이 3.4% 상승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엔터사의 상승이 컸었는데요. 하이브 14.4%, SM 20.2% 증가한 수익률을 보였고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소식 발표에 따른 데 기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카지노 관련해서 2월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살펴봤고 이와 관련된 주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난주에 엔비디아 GTC를 저희 미국 팀에서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에 관련된 인덱스 자료 먼저 시리즈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 엔비디아 GTC 탐방기를 다녀왔고 엔비디아가 이제 이 AI 시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에 맞는 반도체 하드웨어 솔루션에 대한 이제 신제품들을 저희가 조금 엿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인공지능의 진화 형태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게 생성형 AI죠. 생성형 AI에서 이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에이전틱 AI가 생성형 AI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GCP나 이런 거에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리즈닝 AI로 넘어가는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왜 더 높아질 거냐? 지금 현재 생성형 AI보다 이 에이전틱 AI에서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큰 양이 거의 한 20배 정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토큰을 생성해내기 위한 GPU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컴퓨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이 목적도 기존에는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뭔가를 사용하는 목적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향후는 AI 팩토리, 토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AI 공장으로서의 데이터 센터의 역할도 크게 변화할 거라고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가 가는 인공지능이 가는 목표는 사실 이 피지컬 AI,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수요가 이런 토큰 생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이번 GTC 25에서 내놨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부분을 보면은 고성능 GPU 울트라하고 베라 루빈을 내놨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 이제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판이죠. 그리고 이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차세대 GPU입니다. 이 베라가 CPU를 의미하고 루빈은 GPU인데 베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레이스 대비해서 2배 빠른 연산 성능, 그리고 루빈 GPU는 블랙웰 대비해서 2.5배 정도 향상된 성능을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전력 및 전송 속도 효율화도 그 언급을 조금 세게 했는데요. 이건 이제 포토닉스 네트워킹 스위치라 그래서 GPU를 여러 개를 연결하는 기술은 이미 이제 NVL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뭔가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들을 서로 전송할 때 로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력 효율성까지 갖춘 스위치도 내놨습니다. 이번에 조금 이제 특이했던 점은 이 엔비디아가 개인용 제품들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개인용이 두 가지를 내놨는데 첫 번째는 이 스파크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손바닥만큼 작은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 안에 블랙웰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DGX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컴퓨터보다는 이제 좀 크죠. 많이 큽니다. 하드웨어 본체가 컴퓨터보다는 좀 크지만 그래도 개인이 집에 놔두고 쓸 수 있는 거의 현존하는 AI 쪽에서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살펴보면은 GPU의 가속화를 다이나모라는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이 호퍼칩 대비해서 블랙웰 칩의 이 다이나모를 운영 체계로 돌리게 되면 거의 한 40배 정도의 높은 성능을 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속 컴퓨팅,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은 피지컬 AI로 향하는 옴니버스부터 코스모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시대가 이제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에이전틱에서 피지컬로 진화를 하면서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부분을 평가를 조금 해보더라도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대비 ROE도 조금 올라왔고 향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저희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엔비디아 GTC 탐방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인공지능의 트렌드는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피지컬 AI로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더 복잡한 추론과 생각을 하게 될수록 토큰의 생산량은 당연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토큰의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더욱 증가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12.5%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 평균을 하회를 했지만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는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샤오펑 중국 기업이죠. 4분기 실적 리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담당 강효주입니다. 샤오펑 4분기 리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저렴한 테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전 온리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비전 온리 자율주행차 2종이 엄청나게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3%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번 실적에서 고무적이었던 거는 4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차 출시가 올해 한 17개 이상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모든 신차에 비전 온리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면서 비싼 라이다 제품을 빼버리면서 마진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칩 튜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다 적용이 되면서 이익률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첫 페이스리프트 2025년 G6가 출시가 됐는데 사양은 모델 Y랑 거의 비슷한데 가격대는 절반 가까이 낮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인기가 꽤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에 레벨 3, 내년에는 저속 시나리오에서의 레벨 4 자율주행차 양산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칩을 자기 걸 쓰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 성능이 차량 구매 결정 요인으로 이미 자리매김한 상태에서는 샤오펑의 낮은 가격과 함께 인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은 PSR 3배까지 리네이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저렴한 테슬라라고 불리고 있는 중국 샤오펑인데요. 4분기 지난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모델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적자는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7개 신차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가 부품이죠.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이 흑자를 견인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4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